그러니까 최악의 구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는 국면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파는 쪽보다는 단가를 낮출 타이밍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2차 전지를 사고 싶었어. 그리고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분할해서 조금씩 담아보실 만한 그런 가격대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성장에 대한 그림은 여전히 살아있다. 제가 지금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은 EV 볼륨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나온 자료를 갖다 정리한 건데 23년 연간 판매량 전망이 1430만 대에서 1377만 대로 수정됐다가 다시 이게 1411만 대로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아마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에 한 거의 60%대. 근데 지금 올해 9월 달까지 50%대로 줄었다가 10월 달에 좀 급격히 떨어지는 그 뭐 파업 여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근데 지금 연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올해도 한 40에서 50%대는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전망을 이제 중요한 건데 아까 1400만 대에서 지금 보면은 24년도 전망이 1800만 대로 지금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성장은 계속한다. 다만 지금 최근에 나왔던 노이즈들이 있죠. 안 팔린다, 뭐 연기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업 평균 연비 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도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미국 환경보호청이 이제 승용차하고 소형 트럭의 탄소 배출 기준을 갖다가 이제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요. 1년간 생산하는 자동차의 연비를 모두 측정해가지고 이걸 편비가 자기네들이 규제한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초과되는 연비만큼 0.1마일당 15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라는. 그래서 이게 작년 거 가지고 올해 GM하고 스텔란티스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760억 정도 벌금을 이미 물었어요. 그럼 이건 내년에도 아마 GM, 스텔란티스, 포드 할 거 없이 다 물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차를 계속 팔지 않으면 계속해서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전기차는 어떤 식이든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일본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죠.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다가 10조 8천억짜리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 이거 되게 의미 있거든요. 왜 되게 의미가 있냐면 일본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도 이 시장이 확장이 되는 거를 갖다 선제적으로 덤비진 않아요. 이게 돈이 되는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간을 보고 된다 싶을 때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일본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동차도 그렇고 과거에 보면은 뭐 가전제품도 그렇고 글로벌 탑티어급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로 내놓게 되면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막 개척을 하겠다고 덤비질 않거든요. 근데 토요타 자동차 하면은 항상 하이브리드 최우선, 전기차 쪽으로는 여기는 아직은 아니야. 이런 쪽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요타 자동차가 이번에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얘기는 더 늦출 수 없다라는 걸 갖다 확인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파나소닉 역시도 11조 매출을 일으키는 자회사를 팔아가지고 전기차 배터리에 올인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최근에 니온게이자이 신문에 그 기사가 났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태까지 올해하고 달라지는 게 내년에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IRA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공제를 해줬었어요. 공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 당시에 제외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1년 뒤에. 그런데 이게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요. 차를 구매하는 시점에서 7,500달러를 빼줍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가 사는 시점에서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죠. 이거 생각보다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5천만 원짜리 차를 1년 뒤에 돈 줄 테니까 지금 공제받으면은 1년 뒤에 돈 받을 수 있어 하고 사는 거하고 5천만 원짜리를 4천만 원에 그냥 바로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금융이 있잖아요. 차 할부. 그쪽에서도 플러스 효과가 분명히 나고요. 그 다음에 말이 많은데 스텔란티스는 내년에 신차 출시 일정을 다 공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나온 리포트 중에 KB증권에서 이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배터리 금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터리 렌탈제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현대차 그룹이 24년부터 현대캐피탈을 통해서 배터리를 렌탈 리스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보도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차를 구매하는 시점에서 배터리 값을 빼요. 그리고 배터리를 말 그대로 렌탈해서 연간 사용료를 내는 거죠. 그러면 차값이 떨어지겠죠. 배터리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차에서 크잖아요. 그럼 차값이 그만큼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기에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부담을 그만큼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시장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소재 가격이 급락하고 그러면서 배터리 가격 급락하니까 소재를 구매해 놓은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재고를 갖다 계속 해가지고 생산에 투입을 하니까 비싸게 사놓은 게 반영이 되니까 원가는 올라가죠. 배터리 가격은 떨어지고 여기 안에 양직재 가격도 떨어지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마진이 줄죠. 그 다음에 재고를 비싸게 사놓은 게 있으니까 재고 평가손이 나니까 이게 또 손익에 반영이 되니까 영업이익도 줄죠. 그러니까 최악의 구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리튬 가격이 지금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 그 리튬, 특히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 리튬에 대해서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산하는 이제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재고를 계속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리튬 기업들 어저께 이제 IR 했던 걸 보면은 지금 리튬 가격 바닥권이고 이제 다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재고를 오히려 좀 축적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양극재에 있어서도 키는 리튬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있어서도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바닥 구간 어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으로도 최악의 국면에서 지나가고 있는 국면이다. 또 한 가지 2024년 1월부터 아까 보조금 제도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신차를 출시할 때 23년 12월에 출시하는 거하고 24년 1월에 출시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지금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는 국면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산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어저께 이제 기사가 좀 나온 게 있어서요. 결국은 LFP의 장점은 싸다는 거잖아요. 결국 싸게 중국산을 들여 이제 자꾸 출시를 하고 그걸 밀어내기를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제 기사 나왔었던 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미드니켈 배터리라 해서 니켈 함량을 갖다가 60%대로 떨어뜨린 거를 출시를 합니다. 출시를 하는데 이게 내년 초나 중순부터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니켈 함량을 40에서 60%로 낮추게 되니까 판가 자체도 떨어지게 되고 발화율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생산 단가도 낮춰지게 되면서 발열량이 적죠. 니켈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제품이 나오고 가격을 낮춰놓게 되면서 안정성도 높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NCM 계열이 LFP보다는 효율이 더 높다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제 LFP 배터리가 이제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시장을 갖다가 일정 부분 방어 내지는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FP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나라는 지금 생산과 관련돼 가지고는 기술적인 개발은 끝이 났다. 그게 지난번에 인터배터리 데이에서도 한번 소개가 됐었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가 25년부터 LFP 양극재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난 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저기 삼성 SDI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SK온도 그렇고 제품은 개발을 했고 SK온 같은 경우는 이미 업체하고 최근에 계약 협상 그런 얘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시면은 LFP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준비는 갖춰지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초기에는 이제 저가 자동차 모델의 LFP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들 NCM 계열 새로 이제 개발한 그 제품이 이제 나가면서 진행이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가 LFP 배터리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는 그 ESS 양, 에너지 저장 장치 양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사실은 공간적인 제약, 무게 제약이 없이 가격이 싸면서 오래 버틸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한 수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SS라고 하면은 우선 다시들 아시다시피 그린 에너지 섹터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이제 필요한 저장 장치인데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유형이 배터리 있고요. 또 이제 배터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ESS가 왜 다수가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찌됐든 지금 저렴하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수요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ESS량을 LFP로 하게 되면 사실 LFP 배터리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무게, 그 다음 크기잖아요. 효율을 높이려면은. 근데 이 저장 장치라고 하는 거는 사실 공간적인 제약은 별로 받질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나갈 거라고 보는 것 같고요. ESS 시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21년에서 30년까지 연평균 30% 정도 될 거라고 배터리 인사이드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으로 봤을 때 그 블룸버그 NEF라고 하는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1년에 11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2620억 달러로 이 시장 역시도 크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ESS가 많이 필요로 하는 데는 중국을 제외하고 유럽도 많이 필요할 거고 지금 미국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중국 업체들이 배터리 셀로는 진출을 못 하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진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시장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하면 우리가 상당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포텐셜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리포트라든지 자료들을 보면은 ESS양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그 밸류에 지금 계산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예측치, 설치량 기준으로 예측치를 도표로 가져온 게 있는데요.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이 그냥 미국만 놓고 보시면요. 이건 메가와트입니다. 100만 단위니까요. 근데 이제 메가와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보면은 23년에 300, 그죠? 300메가와트였는데 24년에 2600, 해마다 설치되는 이제 예측치니까요. 3600 이런 식으로 보면은 24년부터 2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소 10배 이상씩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2030년까지. 이 시장을 놓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해상풍력만 있는 거고 태양광 있고 육상풍력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가져가야 될 시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장에 대한 가치가 애드가 될 경우에는 충분히 2차 전지 쪽,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숏스퀴즈가 나왔고, 그게 이제 연고점이라는 말씀을 이제 그 전부터 드려왔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사실 사람 심리가 똑같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은 오늘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주가가 또 급락하면은 이거 안 팔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겁나거든요. 계속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선 내가 투자하는 섹터에 대해서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개념을 정립하셔야 돼요.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2차 전지를 투자하시면 2차 전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2차 전지가 뭐야? 이걸 알라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앞으로 왜 커질 것인지, 또는 얼마만큼 커질 것 같은지, 또는 뭐 뒤집어 놓고 얘기해가지고 다 온 건지, 본인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누가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이거 투자해서는 큰일 나거든요. 주식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주식은 귀로 투자하시면 100% 집니다. 주식은 철저하게 내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익혀야 돼요. 그래서 그 머리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손실이 나셨다고 하면은 이 왜 내가 손실이 났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왜 손실이 났냐? 내가 이거를 주식에 대해서 알고 투자한 거냐, 충동 구매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는, 한 번 실수한 거를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지금 구간이 적어도 2차 전지가 앞으로 괜찮을 거야 라고 한다면, 내가 처음 사서 물린 구간보다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괜찮다라고 확신이 든다 그러면 지금은 파는 쪽보다는 단가를 낮출 타이밍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없으신 분들인데 2차 전지를 사고 싶었어. 그리고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분할해서 조금씩 담아보실 만한 그런 가격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이럴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면서 내 투자의 아이디어가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극재 산업은 사실은 2차 전지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소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내에서 리튬 가격의 비중이 또 굉장히 큰 그런 쪽인데, 중요한 거는 양극재를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소재인 건 맞는데, 이게 최근에 리튬 가격이 급락하면서 또 경기 노이즈가 좀 나오면서 전기차가 좀 덜 팔린다 이러면서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를 계약을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했었죠. 10년 계약, 30조짜리, 몇십 조짜리. 근데 지금은 실적이 안 좋네? 그 다음에 안 팔리네? 이러면서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양극재의 어떤 계약이 없어진 거냐? 아니거든요. 바인딩 계약이거든요. 그리고 공장을 아까 보여드렸지만 짓고 있잖아요. 보통 24년 말 25년 이때부터 이제 가동이 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수요는 분명히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업황이 지금 최악의 국면으로 지금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고평가선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원가율이 올라가면서 안 좋은 구간을 지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지만 이 성장에 대한 그림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신차 출시 효과라든지 또는 앞으로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이 내년 되면은 또 이게 지금 올해 굉장히 그 기상이변이 많았었는데 내년엔 갑자기 기상이변이 없어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런 이슈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라면은 이 양극재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은 높다. 다만 지금 실적이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지금 그 양극재 5개 회사 그 생산 캐파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걸 보면 2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에코프로 BM이 지금 71만 톤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3년도가 18만 톤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27년까지를 보지 말고 25년으로 보시자고요. 그러면 47만 톤, 24년은 34만 톤. 대부분의 업체들이 23년 기준으로 24년이 약 2배. 그죠? 27년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3, 4배.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캐파만 이렇게 늘려놓고 안 팔리면은 사실 어떻게 될까요? 회사 망하죠. 근데 이게 계약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 출시와 맞물려 가지고 배터리 셀을 공장을 지을 때 바인딩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다. 그럼 이거는 어쨌든 매출로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은 바닥 구간인 것 같다. 그래서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이 진바닥이냐 아니냐는 차치하고 일단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는 구간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이쪽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관련해가지고 결국 가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을 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시면은 글쎄요, 저는 4분기, 내년 1분기 이 구간이 저는 이제 바닥 구간인 지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이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긴 한데 그 구간에서 좀 쌀 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